오늘은 사주제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다음에 200여 년이 지났을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네, 이게 임진왜란이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한 40년, 불과 40년 지났을 때 청나라가 이번에는 조선을 침략하게 되면서 병자호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은 그 중에서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동아시아의 그 상황입니다. 동쪽 아시아란 뜻이죠. 네. 동아시아에는 조선이 있고 명나라 있고 여진이 있고 일본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 조선은 건국한 이후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이게 평화로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군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평화가 계속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군사를 많이 늘리지 않은 거예요. 이때 이 율곡 이이, 여러분들 5,000원짜리 지폐 안에 들어있는 인물 있죠? 네,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이가 10만 양병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군사수가 너무 적으니까 10만 명까지 늘려보자 라고 하는, 10만 명의 군사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어떠냐? 명나라는 오랫동안 조선하고 이렇게 친선 관계를 맺어왔지만 이때쯤 되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죠. 황제의 권위가 약해지고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명나라하고 반대입니다. 일본은 흐트러져 있던 그런 지방 세력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쟁으로 막 흐트러졌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전쟁을 다른 쪽에다가 좀 신경을 써야지 자기가 통치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 일본은 뭐라고 하면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냐? 명분은 명나라를 칠 테니까, 조선을 칠 생각이 아니라 명나라를 칠 테니까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이 말을 듣겠습니까? 싫다 그러는 거죠. 왜냐? 명나라는 지금까지 조선이 막 섬겼던 나라인데, 그리고 너네들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주면은 니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고 하면서 싫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쳐들어간다. 그래서 쳐들어간다 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1592년이에요.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었습니다. 딱 200년 된 해죠. 그때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1592년 4월 조총으로 무장한 16만 명의 일본군이 700여 척의 군함을 타고 부산 앞바다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총이라고 있어요. 조총은 옛날 총입니다. 이게 간단한 총이긴 한데 이 당시만 해도 조선에 총이라는 게 있었느냐? 없었죠. 그럼 군인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싸움을 했을까요? 전쟁을 했을까요? 그렇죠. 활과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근데 조총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화살로 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훨씬 유리했겠습니까? 당연히 조총이죠. 조총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숨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정거리가 이렇게 멀리 나가는 그런 거리가 조총이 더 길었을 테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요. 임진왜란 초기에 가장 먼저 침략해 온 게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해서 이제 일본군이 조총을 쏘면서 이 지금 보이는 그림은 동래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래부 순절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동래라는 곳에 동래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동래성을 공격하면서 이제 동래 부사, 말하자면은 뭐 이게
구청장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청장 송상현이라는 하는 분이 동네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싸웠지만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숫자도 많았고 일본군이 훨씬 숫자도 많았고 또 조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임진왜란 초기의 모습입니다. 자, 4월 14일에 부산에 착륙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일에 동래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밀고 올라오는 거죠. 상주, 경상북도에 있는 상주를 4월 25일에 함락시키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있는 충주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5월 2일에는 이제 한양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양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평양까지도 올라오게 돼요. 자, 이렇게 충주까지 함락이 되었을 때 선조는 어떻게 됐나? 예, 선조가 뭐냐면은 그 당시의 왕의 이름입니다. 선조라는 왕인데 이 선조는 명나라에 원 군대를 요청을 합니다. 원군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원군을 요청을 하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선조하고 신하들은 이렇게 한양에 있는 궁궐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예.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피난을 가니까 이 왕도 백성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겠죠. 일본군이 한성도 점령하고 평양과 함경도까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거의 뭐 이렇게 명나라 압록강 끝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명나라로 망명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자,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임진왜란 무렵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1번 명은 정치가 안정되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2번 조선은 오랫동안 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조선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군사를 확보하고 있었다. 일본은 정치가 혼란하고 군사의 수가 적었다. 라고 했는데 자, 딱 고를 수가 있겠죠. 명나라는 점점 지는 태양이었고요. 조선은 너무 평화로워서 전쟁이 날 줄 몰랐던 상황이었고 일본은 이제 혼란기에서 벗어나서 통일이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다음 문제요.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일본군이 가장 처음으로 침략한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먼저 침략을 당했겠죠. 네,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공책에도 정리해 보세요.